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요거는 살짝 이제 옆으로 빠지는 질문이기는 한데 취업을 일찍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약간 취업 시장에서도 눈높이가 양극화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금융사 들어가기 전까지 뭐 삼수, 사수하고 뭐 20대 중반에 벌써 취업을 하나요? 한 1, 2년 더 놀아도 돼요. 아니면 한 2, 3년 더 취업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빨리 취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 내가 조금 더 좋은 기업에서 스타트를 하기 위해 사회생활 시작하려고 뭐 공기업, 대기업 도전하고 하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성공 예감에서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제집이 3권이에요. 성장기라는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활동기라는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노후기라는 문제집 풀어야 되는데 성장기는 끝났죠. 여러분 일단 지났죠. 문제 다 풀었죠. 뭐 잘 풀었든 못 풀었든 지난 거고 활동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책 두께가 두꺼워졌어. 범위가 길어진 거예요. 길어진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30세에서 한 55세나 60세까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일단 1차 은퇴 이랬거든요. 그리고 노후기야. 근데 이제는 30세에서 70세예요. 심지어 어쩌면 75세가 될 수도 있어요. 범위가. 그러니까 45년 동안을 경제활동기에 뭐 현역으로 있든 아니면 반태로 있든 어쩔지 모르지만 경제활동은 45년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이가 20대 한 중반이다. 수능 다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대 중원도 됐겠다. 뭐 여러분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되게 현실적인.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수능을 다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활동기라는 책의 문제집의 범위가 엄청 길어졌는데 이제 뭐 한 10년 일해놓고 아우 나도 이제 꺾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배구 경기에서 스파이크를 때릴 때 보통 보면은 좀 이게 키가 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때리는 지점이 높으면 타점이 높으면은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도 사실 조금 높은 곳에서 시작하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론적으로 막 공무원 시험 본다, 뭐 대기업 간다, 공기업 간다 몇 년 동안 막 고생했는데 안 됐어 잘. 그래서 일단 그냥 좀 약간 내가 생각한 눈높이보다 낮은 직장을 들어갔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에이 내가 그때 그거 그냥 말고 빨리 나이라도 한 살 전에 들어왔었으면 더 좋았겠다. 물론 말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분의 그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해보고 부딪혀보고 좀 약간 실패도 경험해보고 이런 게 여러분 인생의 경험 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신용카드로 돈 쓴 게 경험 자산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돈 쓰고 뭐, 야 오마카세 먹어봤어? 뭐 호캉스 가봤어? 뭐 파리에 가서 뭐 어디 뭐 유명한 빵집 가서 먹어봤어? 그런 건 여러분 경험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 건 경험 자산. 나 안 가봤거든요 파리. 그런 나 경험 없는데 그건 경험 자산 아니고요. 내가 뭘 도전해봤다, 뭘 부딪혀봤다. 설사 성공 못했다 하더라도 부딪혀서 아파봤다. 그 장애물이 부딪혀봤다. 그런 건 고스란히 경험 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무 쉽게 여러분의 한계를 손으로 긋지 말고 나이가 20대라면 제가 심지어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수능 다시 봐도 된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두 번째 문제집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젊은 분들이 어차피 뭐 노후 준비는 관심이 없겠지만 결국 세 번째 문제집은 두 번째 문제집이 잘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두 번째 문제집 풀다가 활동기라는 문제집 풀다가 아유 이건 좀 망친 것 같아. 이거 말고 그냥 세 번째 문제집 노후기부터 잘 풀어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집 잘 푸는 게 그 문제가 또 나와. 세 번째 문제집. 이거 두 번째 문제집 풀면 그냥 세 번째 문제집 그냥 오토매틱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기라는 문제집은 제대로 못 풀었어도 활동기라는 문제집은 사실은 내가 부모님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 문제집이 나만 잘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기의 문제집이 잘 풀리면은 노후기라는 문제집은 저절로 풀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첫 번째 문제집인 성장기도 잘 풀립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문제집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노후기라는 세 번째 문제집 안 풀리고 여러분 자녀의 첫 번째 문제집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
뭐 무조건 빨리 사회에 나와서 돈 번다. 아예 뭐 그런 분들 박수 쳐드립니다. 그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가능하다면 조금 더 도전해서 조금 더 좋은 컨디션 후회가 남지 않는 내가 옛날에 조금 그런 걸 해볼 걸 그랬나 이런 후회가 안 남도록 20대 때는 좀 최대한 많은 것을 도전해 보셔라. 그러니까 성장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출발점이죠. 부모님이 그렇죠. 뭐 금수저 만들어 주시고 다이아몬드 핵 수저를 만들어 주시면 출발선이 이제 저 앞에 있는 거긴 한데 그게 안 되면 활동기 때 저는 약간 이제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앞에 누리호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켓 추진체 1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파워풀한 로켓 추진체를 만들어라. 맞아요. 그래서 취업이 조금 늦더라도 맞아요. 소득이 더 클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게 맞다. 그 로켓에 보면은 1단 로켓이 제일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1단 로켓이 가장 많은 에너지 연료를 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무거운 쇳덩이를 중력을 이기고 위로 쏟아 올리게 하려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대호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강력한 그 추진체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뭐 대기업 이런 걸 노력했던 거잖아요. 그 노력을 하기 위한 설사 그게 성공이 되든 성공이 좀 안 되든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경험 자산으로 인생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소비는 경험 자산이 아니다. 한 번 더 어디가 뼈를 돈 때려. 쓰기 무슨 경험이에요 그게. 그건 경험이 아니죠. 저는 그런 경험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뭐 유명하게 이제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유럽 여행 안 갔거든요. 왜 안 가냐? 저는 친누나가 유럽에서 30년 이상 독일에서 살고 계시고 5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데 나는 답방을 가본 적이 없다. 왜냐? 답방. 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갈 시간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가겠죠 저도.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은 평생 수십 번 가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유럽이라고 하는 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려면 로마인 이야기 3번은 읽고 가야 된다. 아직 저 로마인 이야기 3번 못 읽었거든요. 읽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도 로마인 이야기 3번 읽고 가야 그게 뭔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그쵸. 그냥 가가지고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그러고 사진 찍고 오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스타에 올릴만 하네 막 이러고. 그러면 인스타에 올릴 거리야 많이 생기겠지만 남는 건 없다. 근데 이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1억 원을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아 주셨어요. 숫자로 표시한 분명한 목표가 그렇죠. 있다. 이거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많이 드세요. 거의 이제 핏빛으로 쓰라고. 예.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게 참 재밌는 게 빨간 참 펜으로 써야 유치한데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어딘가 막 그런 걸 붙여놨거나 막 카톡 푸사에 뭘 했거나. 하기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있어. 목표를 책상에다 막 덕지덕지 붙여놔요. 예. 아우 유치해. 그런데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책상에 막 칼로 파갖고 막 맞아요. 목표 이런 게 막 적고 막. 그 진짜 똑같아 그건. 예. 어디 가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를 눈에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선저축을 한다, 가계부를 쓴다, 증액 저축을 한다, 계절 지출 통장과 셀프 리워드 계획을 만든다. 월급을 공금이라 생각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공통점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해야 할 뭐라 해야 되나? 거의 뭐 의무적으로 맞아. 이제 멘토님이 강조하시는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사항들이 마인드셋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고 이게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다가 자기 목표를 정확하게 해놨다든지 그다음에 가계부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제가 가계부 나왔을 때 그 전에 김경필의 가계부. 네, 그거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동네에 또 치킨집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치킨집은 진짜 정말 많죠. 한 집 건너. 정말 많은데 그만큼 그 치킨집이라는 거는 이게 희한하지. 원유를 그렇게 뽑아도 원유가 고갈 안 되는 것처럼 치킨집은 그렇게 공급이 돼도 다 치킨집에 주문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치킨집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대 안 망하는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치킨, 커피, 피자. 요 세 개는 안 망해. 안 망한다는 게 막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굴러는 간다는 거거든요. 굴러는 간다는 건데 치킨집 사장님이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 막 치킨을 튀기는데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치킨 튀기고 나서 하루 장사를 끝낸 다음에 오늘 A세트가 얼마나 가고 B세트 얼마나 가고 그다음 오늘 뭐 생닭을 얼마 사왔고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인데 비용이 얼마나 가서 수익이 얼마 남고 이런 거를 자기 장부에 적을 거냐 안 적을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유 다 적겠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물어보면 안 적어요. 왜 안 적냐? 포스트 한 말기에 다 뜨니까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거 보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느냐인데 사실은 안 적는 이유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적는 거야. 아, 공금 의식이 없는 거야. 내 가게니까. 내 가게니까. 뭐 돈 남으면 가져오면 되고 없으면 그냥 다시 넣어놓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적는 거야. 근데 만약에 투자자가 있다고 그 치킨집이 내 돈 3억으로 한 게 아니라 1억씩 누군가 투자해가지고 투자자가 있는 치킨집이다 그러면은 안 적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투자자가 맨날 전화 와서 야, 이 매출이 요즘 어때? 수익 잘 나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회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회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가 있다는 뜻이고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회계를 하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개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 가계부는 뭐냐면 내 월급이 진짜 100%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계부를 안 씁니다. 근데 가계부를 쓴다는 게 뭐냐? 투자자가 있다는 거야. 그 투자자가 누굽니까?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내가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데 지금의 내가 그 미래에 나한테 창피하지 않으려면 내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써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래요. 가계부를 쓰는 게 실제로 절약이 되는 거에 도움이 되냐? 나 써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써서 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파악은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더 절약이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공금 의식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월급 관리라는 거는 나한테 룸을 주면 안 돼. 누울 자리를 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월급 관리가 왜 잘 됐느냐? 예. 124만 원을 저축해 버리고 31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월급 관리가 된 거지. 그리고 그냥 뭐 대충 조금만 저축해 보고 잘 관리해 갖고 아껴져서 돈 많이 아껴지면 저축 더 하자 그랬으면 나도 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저축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가계부 때문에 뭐 더 저축이 더 되고 뭐 절약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면서 좀 더 돈에 대한 태도를 애티튜드를 좀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직접. 요게 우리 김경필 멘토님이 직접 쓰신 가계부. 예. 제가 이제 그 가계부에다가 썼던 걸 하나 카피를 떠가지고 책에다 그 예시로 넣은 건데 뭐 저는 잘 쓰는 편은 아니고 그냥 요 정도만 쓴다. 신발 12만 원짜리 사셨는데 5월 7일에 예. 커트를 28,000원 예. 고급 미용실에 쓰시네요. 고급 아닌데 예.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던 데를 갔었어 옛날에는. 예, 파란. 근데 이제는 클럽. 머리가 길다 보니까 가위컷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가위컷 하는데 한 2만 얼마는 해야. 예. 그래도 이제 좀 나름대로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갑니다. 별걸 다 보셨네. 이거 써 있잖아요, 네, 책에. 그러니까. 이거 책에 직접 맞아요, 쓰신 맞아요. 거예요. 예, 제가 뭐 사생활을 파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쓰잘데기 없는 돈은 안 쓰니까. 근데 취지는 예. 이게 집밥, 간식, 예. 외식, 배달, 생활용품, 그러니까, 의류, 미용, 그러니까 문화생활 다 나눠서. 중요한 거는 항목을 좀 나눠서 적다 보면은 나중에 그 항목별 소비를 일주일에 한 번 딱 계를 내면서 그 내가 원래 만들었던 예산 한 달치에서 몇 퍼센트나 쓰고 몇 퍼센트나 속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같은 정도 수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게 가로로 세로로 다 정리가 되네요. 세로는 하루의 지출, 가로로 가면 그 항목당 근데 지출. 하루에 다 못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 있다가 맞아 그거 안 썼네 이러면서 가계부가 다이어리거든. 그러니까 안 쓰면 며칠 3일 정도 이거 보면서 뭐 썼나? 그런 것도 좀 재밌습니다. 리마인드 하면서 이렇게 그냥 써보는 건데 뭐 쓰는데 한 2, 3분도 안 걸리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가계부 저기 할 때. 요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드 회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앱에서 내가 얼마 썼는지를 긁어서 그거는 안 써도 제가 딱 해주잖아요. 그 뱅크샐러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보고 이거 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안 맞네, 뭐 맞네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리뷰해볼 필요는 맞아요. 있겠다는 거죠. 나중에는 앱을 쓰게 되면 안 보게 돼. 맞아요. 그냥 총액만 봐, 총액만. 그냥 총액만 보고 남았네, 뭐 더 썼네,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요걸 같이 병행을 해주면 이거 어차피 뭐 하루에 한 3, 4분 정도 하루 정리하는 시간 정도 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제 주변에도 보니까 가계부 쓰라고 하니까 이걸 일이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들은 맞아요. 가계부 쓰는 걸 재밌어 할까요? 이게 하나하나 저는 매일 쓰진 않지만 며칠 밀린 걸 쓰기도 하고 주로 주말에 이제 좀 많이 밀린 걸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재밌던데 되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뭐 몇십 분 걸려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걸려서 쓰는 건 아니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뭐 뭘 썼구나 뭐 카드값 얼마가 나갔구나 뭐 이런 정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투자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일지 쓰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도 아닌데 그냥 공시 다 뒤적여 보고 재무제표 맞아요. 까서 보고 하는 게 재밌대요. 재밌죠. 워런 버핏도 그냥 뭐 사업 보고서 보는 게 제일 재밌대요. 책 보는 것보다. 맞아요. 이야. 그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 부품 뜯어보는 분해했다가 거. 다시 조립하는 거 재밌고 그게 뭐 이런 재밌듯이. 그런 거죠. 근데 그 분야에서 결국은 또 잘 되니까 이런 맞아요. 것도 재미가 있는 거고.